국부론 시리즈 첫 번째,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할수록 당신이 가난해지는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손흥민 선수가 하는 축구라는 활동이 경제적으로 볼 때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할수록 당신이 가난해진다 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야?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득점 생산력이 대단한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득점 생산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 말은 슈팅 또는 유효 슈팅 대비 득점력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 유효 슈팅이라는 것은 이제 골대가 있잖아요. 골대라고 하는 이 기둥은 골포스트, 이제 위는 크로스바인데 이 크로스바나 골포스트를 맞춘 공은 유효 슈팅이 아니에요. 그 안쪽을 향해야만 유효 슈팅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효 슈팅은 그 안쪽으로 향한 거, 그리고 그것을 벗어난 것들, 뭐 골포스트와 크로스바를 맞추거나 아예 그 골대 밖으로 향했던 공들은 슈팅이라 그래요. 그래 그렇게 해서 그 득점 생산력을 볼 수도 있고, 또는 뭐 팀 내 총 득점이라든가 아니면 뭐 프리미어리그 총 득점 중에 손흥민 선수가 기록한 골수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생산력은 득점 생산력은 아닐 것이지만 여러분에게 익숙한 개념을 통해 생산력을 설명하고자 다소 도발적인 제목과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한 농구 감독님이 선수들을 질책하며 말씀하십니다. 아이, 니들처럼 생산력 없는 공놀이 하는데도 대접받는 건 팬들이 있기 때문이야. 농구를 보며 생산성을 언급하신 이 감독님은 과거 연세대와 프로농구팀을 이끄신 최희암 감독님이고, 지금은 코트를 떠나 고려영접붕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생산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앞서 전해드린 너희들처럼 생산성 없는 공놀이 하는데도 대접을 받는 건 팬들이 있기 때문이야. 그 직전에 말씀하신 문장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니들이 볼펜 한 자루라도 만들어 봤냐? 원래 여기서 이렇게 배경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저작권과 제가 아직 갖고 있는 곡이 없어서 다시 이제 음악이 나왔다고 여러분 상상해 주시고, 자, 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앤리브 랑군입니다. 본 콘텐츠는 국부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학 특강 콘텐츠입니다. 현재 시장경제의 핵심이 되는 원리를 살펴보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대안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고, 물론 경영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경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어떤 좋은 책을 읽고, 그리고 제가 가장 진리라고 생각하는, 가장이 아니라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는 어떤 책을 읽고서 두 책의 접점을 발견하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게 되게 좋겠다. 왜냐면 제가 항상 친구들 만나면은 주식 투자를 되게 막아요. 하지 말라고. 근데 왜 하지 말라라고 하는지, 뭐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말해봤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근거가 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제의식을 갖고 생각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좁게는 친구들을 위해서, 넓게는 제가 깨닫게 된 진리를 좀 더 전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경제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뭐 주식, 시장, 상품, 유통 등이 떠오르실 텐데, 특히 주식이 거래되는 곳을 주식시장이라 부르잖아요. 이것처럼 가치가 교환되는 장소가 시장이기 때문인데, 첨단화된 이 시장이 지금 막 온라인, 오프라인 기반에서 이제 막 물건이 옮겨져 가고, 그리고 막 우리는 각종 이제 물류를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시장에서 교환되는 뭐 주식 상품의 가격은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경제관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가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죠. 수요, 즉 쓰려는 요구가 높은데 수량이 한정돼 있으며, 그래서 공급이 부족해요. 그러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가격으로 사려고 할 테니까, 그러면 가격은 당연히 오르게 됩니다. 이것과는 반대로 공급량이 되게 많은 거예요. 시장이 너무 많아. 필요한 수요보다. 그러면 가격은 내려가고, 그래야지만 물건이 팔리겠죠.
갑자기 하나 가정을 해보면은 이제 막 한반도가 전체가 은광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은이 엄청 흔해진 거죠. 발에 채이는 게 은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국내에서는 은은 교환 수단의 가치로 쓰이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럼 나도 있고 너도 있고 필요하면 나가서 퍼오면 되고 하니까. 대신 수출은 할 수 있을 건데 외국으로 내보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단 이때도 조심해야 될 거는 욕심내서 세계가 원하는 그 수요보다 더 많은 물량으로 공급해버리면 은값은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공급량 조절을 잘해야 돼요. 지금 오펙과 같은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석유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도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제하고 있었는데 누가 욕심이 나서 또는 자금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은 공급을 확대하거나 혹은 저 오펙에 속해 있는 나라 중에 석유 공급을 제한력 없이 시장에 풀어버리면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은이나 석유가 많아져서 가격은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 전과 같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전보다 많은 양을 팔아야지만 가능해지는 상황이 와요. 그냥 두면 브레이크 없이 이제는 석유로 한정해서만 말할게요. 석유 가격은 이제 계속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의 불확실성을 만드는 계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공급량을 동결해 버리거나 아니면 갑자기 어느 유전에 사고가 나거나 그래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주요 산유국에 경제 제재가 들어가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이유들로 다행인지 석유가 무한정 공급되진 않고 가격이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다시 생산으로 돌아갑니다. 생산은 낳는 거예요. 한자로는 날생, 날산. 이제 뭔가를 내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돈과 연결되죠. 이 돈과 연결된 생산은 투입한 것 대비 많은 것을 창출하는 것에서 비롯돼요. 예를 들면은 씨앗 하나를 삼아서 하나 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엄청난 수확을 얻어야 이런 생산적인 활동이 기반이 돼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노동과 그 노동에 대한 시간이 투입이 되죠. 이 생산물을 앞서 말씀 나눈 시장에서 교환하고 내가 먹고 그 남을 만큼 시장에 내놔서 돈이라는 가치를 매겨서 파는 거죠. 여기서 교환 가치라는 게 생겨요. 이 시장에는 농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부도 있고 산림에서 일하는 임업자도 있고 다양한 생산자들이 모여서 서로 생산물을 교환해요. 그래서 내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만 제외하고 나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남은 물건을 서로 교환하는 거죠. 이 시장에서 생산자뿐 아니라 유통업자, 자본가 등이 들어오고 손흥민 선수와 같은 축구 선수도 들어옵니다. 이제 시장이 커졌어요. 부가가치라는 말이 의미를 더하는 시기가 온 거죠. 근데 이 시장이 아무리 커져도 본질은 그대로예요. 누군가는 삶의 핵심이 되는 그 30배, 60배, 100배의 생산력을 가진 것을 생산해야 시장이 유지된다는 것이죠. 이 시장에서 이 필수적인 이 의식주 중 식이 사라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세상의 모든 식량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인간은 영양분 없이 물만으로 한 3주에서 40일 정도 생존할 수 있다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100골을 넣든 그 가치를 2달 정도 시장에서 식량이 사라진 시점에서 돈으로 인정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처럼 시장이 이루어지려면 필수적으로 지탱해야 될 핵심 요소가 있어요. 그럼 약간 의아해져요. 아니 시장이 이렇게 단순한데 왜 어떤 나라는 천조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내가 2, 3만 원 후원하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지? 여기에 오늘 말하려는 자본의 핵심이 있어요. 시장을 이루는 성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하고 교환하는 게 전부예요, 시장은. 그 시장이 생산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정상적인 시장을 갖고 그리고 모두가 성실히 일하고 있다는 그 상황을 가정하면 모두는 그 균등하게 교환되는 가치를 통해서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가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개인 간에도 그렇고 나라 간에도 이 차이는 극심해져요. 왜냐하면 이 생산력의 미래 가치를 끌어와서 현재 사용하거나
가장 본질이 된다고 했던 그 생산력의 핵심 가치를 아주 낮춰 잡는 일이 시장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본 시스템을 잘 갖춘 나라들일수록 잘 살 확률이 높아집니다. 먼저 미래 가치를 시장으로 끌어오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제 주식 시장을 아주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주식 시장은 이 회사가 생산할 미래 가치를 현재의 시장에 반영해서 가치를 매기는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이런 투자를 하는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주주들에게는 배당금이라는 이윤과 투자를 통한 회사 가치의 상승을 통한 이윤으로 막 자금이 몰려드는 거예요. 즉, 이 주식 시장이 발달하고 자본이 모인 나라일수록 현재 가능한 생산량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은, 왜냐하면 미래 가치를 끌어왔으니까. 그런 회사들로 돈이 모여드는 거죠. 이 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가치는 누군가의 생산력을 기반으로 또는 모두의 생산력을 기반으로 나옵니다. 누군가 지금 생산한 가치를 균등하게 교환하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를 반영한 회사의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시장에 내놓아서 맞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불균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미래 가치를 끌어옴으로 인해서 심지 않았지만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이게 씨앗 같은 걸 심지 않았지만 100배 효과를 내는 것이죠. 물론 효과가 날 거예요. 그 효과는 미래에 날 거지만 그 미래 가치를 현재로 가져왔다는 거. 그 차이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실물 경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위에서 언급한 방식은 그 주식시장의 방식은 가치가 교환되는 거지 한쪽은 실물을 교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치의 교환만으로 이제 계속 성장이 가속화되면 어쨌든 본질은 핵심을 이루는 실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실물에 별다른 성장 없이 거품이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치 교환만이 발생하니까. 가치가 가치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사실 이미 우리의 자본주의 시스템 시장에는 거품이 많이 껴 있어요. 미래 가치를 많이 가져왔으니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본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일수록 돈이 많이 모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나라로 세계의 투자 자본의 90%가 몰린다고 가정하면 전 세계의 생산 가치가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거죠. 모두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자본들을 기반으로 기술을 갖게 됩니다. 미래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로켓을 쏘고 항공모함을 운영하고 최첨단 무기를 손에 쥡니다. 더 나아가 세계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죠. 이 힘은 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나라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건 세계의 자본의 흐름이 끊기게 만드는 행동이에요. 자금이 계속 돌아서 자국 시스템으로 자금이 몰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지금도 이 자본을 몰리게 할 공학적인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갈 얘기는 제가 앞서 2개 말씀드렸는데 미래 가치를 끌어오는 것과 시장 핵심을 이루는 씨앗 하나를 심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이 노동력을 낮게 인정하면서 이윤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게을러서 가난할까요? 곡물 시장, 아프리카, 선진국, 사일로, 왜 세상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 땅에서는 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거기에 우리의 책임은 없을까요? 다시 국부론으로 돌아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부론 특강이었으니까. 국부론을 보면 상품 가격은 3가지로 매겨집니다. 노동력, 자본가의 투자에 대한 이윤, 지대. 이 3가지에 대해서 제가 진리라고 언급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내 것임이니라. 그리고 자본가의 투자에 대한 이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다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또 다른 말씀은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마지막으로 노동력과 관련된 말씀을 읽고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